신호 대기하고 있는데요. 저기 술에 취한 사람이 저기 기대에 있네? 신호기 옆에? 술에 취해서, 아이고. 저게 눈에 들어오나요? 운전자 눈에? 운전자는 저 횡단보도 위에 있는 저 신호 바뀌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신호 바뀌었어요. 갑니다. 가는데 저기에 술 취한 사람이 이때 넘어집니다. 아이고. 허허. 2번 사고. 불박차에 잘못 있을까요? 자, 저기에서 인도 위에 있던 사람이 불박차는 신호 바뀌기 기다리고 있고 바뀌고 앞을 보고 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넘어집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앞바퀴 뒷바퀴로 역관했습니다. 1번 불박차 잘못 있다. 2번 불박차 잘못 없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네, 잘못 없죠. 그런데 앞바퀴 뒷바퀴로 역관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했어요. 네, 취객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을 넘기겠다고 그럽니다. 자, 사망사고면은 유무죄 판단이 필요한데요. 1번 유죄다. 2번 무죄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인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하다 툭 넘어졌는데요. 투표 시작. 네, 무죄라는 의견이 100%입니다. 이번 사고는 만일 저기 있던 사람이 저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다든가 막 그러면 뭐야? 저 술 취한 사람 있네? 그거 지나갈 때 조심해서 지나가겠죠. 근데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저쪽에 눈이 가나요? 관심사가 아니죠. 그냥 저쪽을 저 소리라도 지르면 쳐다보겠는데 누구랑 싸운다든가 막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앞만 보고 가는데 갑자기 넘어지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경찰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무혐의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게 2023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운전자분이 있긴 있는데 옛날 거예요.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닙니다. 2022년 10월부터 제가 만든 초기 대응 플랜이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만약에 초기 대응 플랜은 제가 경찰 단계부터 도움 드려갖고 이거 검찰에서 무혐의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검찰에서요.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옛날 운전자범이라더라도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가 무혐의할 거예요. 예. 이걸 검사가 기소할 리는 없습니다. 혹시 검사가 기소하면은 그땐 제가 옛날 운전자범도 기소되면은 변호사님이 나오잖아요. 그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했어요. 이거를요. 이걸 검사가 기소했어. 검사가 기소한 거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예, 산타페 운전하다가 1시 48분경에 보행기, 그 신호기 기둥과 신호 제어기, 이게 판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가 인도에 비틀거리며 차도에 넘어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바퀴 뒷바퀴로 역과했다. 그래서 사망케 했다. 이걸 기소했어요. 이분께서는요, 변호사님, 앞바퀴 밟았을 때 바로 멈췄으면은 사망치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뒤 바퀴가 잘못인가요? 아니야. 그게 처음에 바로 이게 멈춰지나요? 예. 천천히 살 가는 중에 멈출 수 있겠지만 이제 출발 쭉 가는데 앞뒤 바퀴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재판에 넘겨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주변에서 재판 오래 걸렸죠. 기소된 게 2023년 8월 말에 기소됐는데 2024년 4월에 판결이 선고됐네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예, 한 7달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이 판결 선고될 때 이 재판 몇 번이나 갔었죠? 4번. 4번하고 난 선고까지지. 이 사고를 왜 4번이나 갔을까요? 4번이나 간 이유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가능하면은 그 유족분들하고 합의하는 것이 나중에 마음의 빚을 좀 덜 수 있으니까 그래도 형사 합의는 하도록 노력해라. 예. 1심에서 합의됐죠. 예, 1심에서 우리 주 변호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주 변호사가 우리 의뢰인도 많이 좀 토닥거려 드리면서 이런 사건 진행을 하면 친해지죠. 친해졌지. 서로 교감이 되고 그지?
1심에서 무죄 나온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 무죄. 자, 보행자 신호기 기둥과 신호제어기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인도에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뒤 바퀴로 들이받아서 역과해서 사망케 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 이거 저 차량이 서 있던 차량 정지선에서부터 쓰러진 지점까지 12.2m다. 아주 디테일하게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6.1m, 횡단보도 폭 4m,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도 폭 2.1m, 그래서 12.2m다. 그런데 옆에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 기둥에 기댄 채 몸을 비틀거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차량 앞쪽으로 쓰러졌다. 차도로 쓰러졌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 신호기는 녹색으로 변경된 후에 출발했다. 그리고 불박차 앞부분이 횡단보도 중간 부분에 이르렀을 때 상체가 보도 쪽으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발은 여전히 보도를 디디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차량 불박차 앞부분이 횡단보도를 거의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발이 보도에 떨어졌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자동차 횡단도 쪽 폭의 끝부분, 끝부분 도로 중앙 부분으로 쓰러졌다. 그 역과한 후에 멈췄다. 피해자의 상체가 보도를 넘어 차도 쪽으로 쓰러지기 시작할 무렵 불박차와 쓰러진 전까지는 4.1m다. 4.1m. 그리고 발까지 넘어질 때 그때는 2.1m다.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서는 불박차의 속도가 쭉 이제 나가잖아요. 처음에 서 있다가 쭉 나갈 때 그때 피고인 차량 속도는 25.6으로 봤다. 시속 25.6. 그래서 이것은 서 있다가 사고 지점까지 갈 때 약 15.8m를 0에서 쭉 올라간다 그러면 사고 날 때 그 당시는 25.6 정도로 보인다고 가정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25.6일 때 정지거리가 9.9m다.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발이 가는 순간까지 반응 시간 1초로 본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도로교통공단은 1초로 봅니다. 1초. 이거 왜 말을 안 들어? 여기에서 반응 시간 1초, 인지 반응 시간 1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 4.1m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9.9m가 필요한데 어쩌는 얘기냐. 결국 못 피한다. 그런데 국가수에서는요. 국가수의 감정해보는 불박차 속도를 16으로 봤다. 16. 예. 16으로 봤는데 그러면서 평균 15에서 17 정도로 가서 평균 16으로 봤다. 이것은요. 16으로 불박차 속도 16이라면은 정지거리는 반응 시간 0.8초로 했을 때 4.9m다. 그러면서 언제쯤 발견했는지는 모르겠다. 언제쯤 발견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국가수는 판단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수에 그러면 인지 반응 시간을 1초로 봤을 때 어떠냐? 이거 사실조회를 주변에서 한 거지. 그래서 아니 인지 반응 시간이 0.8초는 옛날 아니냐? 옛날에 0.7초도 했었어요. 요새 1초로 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 빠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좀 느린 사람도 있고 그것도 1초로 보자. 그리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보다도 빠르다는 그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유리한 걸 적용해야 될 거 아니냐? 1초로 했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때 정지거리는 약 5.7m에서 약 6.1m다. 라고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잘했습니다. 피고인의 인지 반응 시간을 0.8초라고 볼 증거가 없다. 일반적인 사람을 찾아. 일반적으로 1초로 보자. 그리고 또 섰다가 쭉 가면은 비행기도 섰다가 쭉 가면서 막 하다가 이륙하듯이 이제 쭉 올라가는 중 아니냐. 미리 안 보였으니까. 그렇다면 속도가 증가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래서 아까 나왔던 25.8 시속 25.6 이걸 적용하는 게 옳지. 국가수는 그냥 처음부터 사고 날 때까지 평균 쫙 해갖고 그래서 시속 16km로 피고인 차량이 4m 횡단보도를 일정한 속도로 주행했던 과정에서 평균 속도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가느냐 쭉 올라가지 않느냐.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균 일정하다라고 그거는 크루즈 모드로 갈 때는 그렇게 되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 놓고 갈 때 쭉 그렇지만 이제 속 섰다 쭉 올라가는데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쭉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정지거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 설령 국가수 감정 결과에 따른다 하더라도 4.9m라고 그랬는데 아까 얼마에서 봤죠? 4.1m잖아요. 그럼 모자른다. 결국 모자른다. 비록 피고인이 서 있을 때 피해자가 횡단보도 옆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미리 봤겠느냐?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죠. 여기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 저기서 비틀비틀하는 거 이게 눈에 들어올까요? 지금 여기 서서 저 비틀비틀 흔들흔들 저 흔들흔들 막 소리를 지르면은 쳐다보게 되죠. 근데 그냥 혼자서 비틀비틀하면 인도에 어떤 사람이 비틀비틀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그러면 저 사람 끼어들지 몰라 그렇게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조금 흔들흔들하고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흔들흔들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어디 갔어? 아까 보던 판결 여기 있네. 예, 그걸 미리 봤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 그리고 또 넘어지기 전에 미리 그 사람 미리 발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새벽 1시 48분경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빨간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대비해서 보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쓰러질, 네, 갑자기 횡단보도에 보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내 신호 받고 가는데 빨간불일 때 갑자기 이쪽으로 탁 뒤로 쓰러질 거. 그걸 예견해서 보도의를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에요. 1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항소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검사가 며칠 날 언제 항소해서 마지막 날 했나? 하루 전날? 검사가 항소했어요.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한 번만 갔지. 예. 저걸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죠. 예. 기소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검사가 항소까지 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항소심 판결. 본하면 안 하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예. 기각한다. 그래, 기록 보니까 무죄 맞다. 그러면서 여기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피해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차도와 인도 경계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멀리부터 확인된다. 이건 나중에 숨은 그림 찾기 하니까 보이는 거지. 운전자 입장에서 신호등을 보지 이거 보겠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검사가 요새는 상고는 안 합니다. 예전에 상고까지 그냥 했었는데 요즘은요 항소심에서 무죄 나오면은 항소 기각되면은 상고는 안 해요. 그래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무죄가 확정됐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법원까지 가야 되나요? 법원에 가서 우리 주태권 변호사 법원에 4번 갔었고요. 그럼 저분은 5번 가셨죠, 1심에서? 또 항소심에 주 변호사 1번 갔고요. 저분은 2번 가셨죠? 7번 법원에 가면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합니까? 법원에 가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 이분하고 통화 몇 번이나 했나? 많이 했지? 10번 넘지? 20번 되나? 20번도 넘어? 20번 될 것 같지? 한 번 통화하면은 짧을 때는 5분이지만 보통 한 10분, 20분 하지? 주 변호사 내가 주말에 내가 저 가족들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내가 이따 용돈 좀 줄게. 하여튼간 피고인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2023년 2월에 있었던 사고가 2025년 5월 7일까지 만 2년 3개월 동안 이거 평생 동안 이 트라우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원만하게 형사합의 돼서 마무리됐으니 형사합의 된 거는 그래야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합의가 돼야 그래야 나에 대한 미움을 합의함으로써 이제 그걸 지울 수 있는 거잖아요. 유족들은 너 잘못이 있든 없든 하여튼 너 때문에 우리 아빠가 내 남편이 사망했어. 너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날 행사 올 수 있는 나한테 지금 막 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형사 합의함으로써 차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무죄 주장하더라도 형사 합의는 하시라고 그럽니다. 자, 이 사건 다시 되돌아볼 때요. 저는 이 사건에 우선 이 고생한 불박차 운전자분, 진짜 날벼락이잖아요. 사람이 없이 뚝 쓰러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변호사님 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의 이 억울함을 몇 번 유튜브에 방송된 적이 있었지만 한 번 더 이제 무죄 확정됐으니까 한 번 더 좀 말씀 좀 방송에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지 않더라도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주 변호사가 여태까지 진행했던 사건 중에 법원에 제일 많이 간 사건이지.
그지? 어떻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이거는 무죄지. 네,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무죄 판결 받기까지, 무죄 확정 받기까지 제일 고생했던 사건입니다. 내 잘못 없는, 네, 내 잘못 없이 단지 거의 지나간 잘못,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나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빨리 마무리가 돼야 돼요. 빨리. 언제? 경찰 단계. 안 되면 검찰에서 끝났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이 기소된 게 사고 나고 5개월 만에 기소됐어요. 그럼 기소될 무렵에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가 됐었어야 돼요. 운전자 보험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되는 그런 거였으면 저는 이 사건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 검찰에서 형사합의가 되도록 형사 조정해달라고 그래서 형사합의 되도록 하고 검사에게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무혐의 결정받았으면 법원까지 가지 않았어도 될.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그 스트레스를,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술 조심하시고요. 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까지 술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 운전자 보험 없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고요. 이분 운전자 보험 없었으면 혼자서 이 재판을 감당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있더라도 옛날 거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초기 대응 플랜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 정말 안타깝죠.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무엇보다 마음고생 많으신 불박차 운전자분, 저희 의뢰인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평생 동안 본인뿐 아니라 본인 가족분들도 다시는 교통사고 내지도 당하지도 마시고요.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기 주 변호사님, 네네. 저 가족들이 식사하시게 네. 이따가 100만 원 드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 변호사 제일 고생한 사건이에요. 예. 사건 자체는 매우 아주 간단한데도 그게 이제 정신 노동자죠, 변호사들이.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쭉 이렇게 한다라는 것까지만 하고 법원에 가서 그다음에 법원에 준비하는 서류들 그런 것들은 다 제가 봅니다. 근데 법원에 가서 의뢰인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변호사들이 직접 하죠. 주 변호사, 이 변호사하고. 늘 제가 저희 변호사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럴 때 아까 그 무단횡단 사고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흔들흔들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만약에 좀 번쩍번쩍했으면은 조금 눈이 미리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오늘 왠지 내가 좀 무단횡단할 것 같다. 오늘 내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릴 것 같다. 그럴 때는 나 가끔 그런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반광조끼 보내드릴게요. 반광조끼랑 야구 모자랑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거 쓰고 건너면은 무단횡단한 사람도 미리 보이잖아요. 또 비틀비틀하도 저기 뭐야? 뭐가 비틀비틀하네. 미리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반광조끼 입고 늦은 밤에 술 먹고 비틀비틀 하라는 거 아니고요. 무단횡단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아자아자님께서 꼼꼼한 데 찾으셨어요. 꼼꼼한 데. 방광 제품 실험하겠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 약 500m. 약 500m. 방광 제품을 딱 걸어놨습니다. 방광 제품을 걸어놓고요. 보겠습니다. 자, 불을 켜봅니다. 저기 있다. 저기. 500m. 하얀색만으로도 충분히 보입니다.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출발해서 100m마다 한 번씩 멈춰갖고 100m 갈 때마다 상향등 한 번씩 켜보겠습니다. 100m 갈 때마다 서서 하향등 상향등으로 바꿔 켤 거예요.
100m 왔어요. 400m 남았어요. 지금 400m 남았습니다. 네. 하얀등, 방향등. 또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300m 남았겠네. 지금 약 300m 남았습니다. 하얀등, 방향등. 네. 지금 200m 가야 되는데 200m는 이제 영상이 끊어졌어요. 영상 같이 보시죠. 자, 이제 200m 가겠습니다. 지금 200m 거리입니다. 200m. 하얀등, 방향등. 근데 200m보다 더 돼 보이죠? 실제 눈에 보이는 거는 어땠습니까? 했더니 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블랙박스 보이는 건 2배 정도 더 멀어 보인대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었죠. 2배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눈에는 이거 이렇게 멀리 안 보이고요. 요거보다 더 가깝게 더 크게 보입니다. 실제 눈에는. 근데 블랙박스는 이 광각이라서 멀어 보이는 거예요. 이제 200m까지 왔고요. 꺼도 보이는 거 미등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미등. 미등인가요? 100m 때 한번 보겠습니다. 빙터 나왔습니다. 네. 지금 미등인 것 같죠? 예. 하얀등, 방향등. 하얀등만으로도 잘 보이는데 상향등 키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지금 방광식품 6가지와 총 6가지와 일반 모자, 야구 모자 하나 있는데요. 야구 모자는 아예 안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산 오른쪽에 일반 야구 모자 있습니다. 네. 지금요. 요건 일반 요거는 저 방광이 아닌 모자네. 요거는 방광 야구 모자. 이거 저 둥근 버킷햇. 저 망토. 여긴 조끼, 우산. 요거 여섯 개가 6개? 지금 여기 동그랗게 지금 방광이 요건 방광 안 되죠. 요건 일반 모자. 일반 모자는 전혀 안 보인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우산 오른쪽에 일반 야구 모자 있습니다. 예. 우산 오른쪽 일반 야구 모자. 요거죠. 요거. 저건 안 보이겠죠? 다시 한번. 우산 오른쪽에 일반 야구 모자 있습니다. 모자 하나 있는데요. 야구 모자는 아예 안 보입니다. 야구 모자는 아예 안 보여요. 요거. 일반 야구 모자. 이만큼 거리에서도 안 보여요. 이건 안 보입니다. 요건 방광 야구 모자, 방광 모자, 판초, 조끼, 우산. 근데요. 지금 보시면 우산 오른쪽에 일반 야구 모자 있습니다. 요건 안 보이잖아요. 요건 일반 야구 모자. 예. 요거는 새로 만든 야구 모자고요.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실험 끝났습니다. 실험 끝났습니다. 근데요.
요번에는 지난번에 80점인데 이번에 90점 드릴게요. 왜 90점일까요? 아, 이걸 한 대 모아놓고 하면 뭐해? 한 대 모아놓으면 이거만 잘 보이지. 나머지는 부록이지, 부록. 근데, 이 망토만으로도 500m 이렇게 잘 보이는구나. 그럼 웬만한 승용차는 판초이 필요 없이 망토만 해도 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판초는 큰 틀어. 승용차에는 망토만 하더라도 망토가 지금 이거거든요. HMC 써 있잖아요. HMC 써 있는 거. 아이고, 내 얼굴이 없어. 예, 이렇게. 예. 지금 이 정도 크기니까요. 네,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 140이게 요 정도만 하더라도 승용차는 더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차들, 저 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망토 갖고는 좀 부족하고, 망토 2개 붙이면 되겠네. 망토 2개보다 판초가 더 비싸. 왜냐면 저게 2.5배 이상 들어가거든. 그 원단이. 다음에는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에 뭐 이렇게 좀만 기둥에다 모자 하나 씌워놓고, 여기에는 모자 쓰고, 그 다음에 조끼까지 입혀놓고, 그 다음에 저 어디에 망토 있고, 그래야, 모자만 쓴 사람은 몇 미터에서 보이더라. 그 다음에 조끼랑 모자랑 같이 쓰니까 몇 미터에서 보이더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자만 써도 200m 이상에서 보입니다. 움직이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저거 뭐지 싶은데요. 그리고 조끼랑 모자랑 쓰면은 400~500m에서 보입니다. 저 망토는 저 700m 이상에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 이 둥근 모자하고 야구 모자하고 어느 게 더 잘 보일까? 한 사람은 길에서요. 길 오른쪽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 사람 여기는 이 둥근 모자 쓰고, 이쪽에 한 사람은 야구 모자 쓰고, 예. 이렇게 해서 조끼, 오른쪽은, 한쪽은 둥근 모자, 한쪽은 야구 모자. 그냥 어느 쪽이 더 잘 보일까? 차이가 얼마나 할까? 전 그게 궁금해요. 누가 그거 좀 실험해서 올려주세요. 우리 아자아자님 좋은 실험해서 올려주셨는데요. 한 대 모아놓지 말고 결국은 야구 모자하고 일반 야구 모자하고 방광 야구 모자 그거 비교는 됐는데요. 근데 저렇게 부록으로 말고 전부 다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자아자님은 좀 있으면은 조끼도 새고 나올 거고, 점퍼도 새고 나올 거고, 우산도 새고 나올 거고, 접는 우산도 나올 거고, 새로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